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로 타입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 프로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파일 IO 카테고리에 이제 고급 파일 기능 밑에 보면 경로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우선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반드시 경로라고 하는 입력 값을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도움말 보실 때 커넥터 펜에서 입력 부분에 굵은 글자체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관련된 입력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행 버튼이 깨져서 정적 분석에서 오류가 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로 정보를 입력을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경로에 해당하는 타입 정보를 리턴 받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타입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절대 경로인지, 그래서 이 타입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파란색 와이어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0으로 출력이 나오겠고요.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2라고 하는 값을 리턴 받을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혹시 입력으로 경로 정보를 인가받았는데 이 경로가 상대 경로인지 절대 경로인지 아니면 경로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로 타입 함수를 사용하시면 원하는 기능을 아주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거형 컨트롤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절대 경로, 상대 경로, 경로 없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라고 하는 패스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로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타입이라고 하는 정수형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경로 타입 함수의 출력 결과값을 표시해 주기 위한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랩뷰로 기본적으로 간단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열거형 입력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VI가 실행이 되면은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값 신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데 그때 선택한 값은 절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새로 업데이트된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VI가 실행이 될 때는 절대 경로를 인가했기 때문에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얻어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VI 경로 정보를 이용해서 절대 경로를 얻으신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경로 타입이라고 하는 입력으로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 패스라고 하는 경로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절대 경로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출력으로는 절대 경로이기 때문에 타입이 0이 리턴이 되겠고요. 만약에 상대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절대 경로를 지정하지 않고 특정 상대 경로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타입이 1로 리턴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경로 없음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수를 이용하셨을 때 출력으로는 타입이 2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경로 타입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타일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우선 열거형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실버 카테고리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제가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을 누르시겠고요. 아이템은 3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절대 경로가 있을 거고요. 다음은 상대 경로가 있을 거고, 경로 없음이라고 하는 자, 선택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카테고리에서 문자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파일 경로 컨트롤 있는데 이걸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자, 라벨을 그냥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같은 경우는 이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에서 인디케이터를 만들겠고요. 우선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단 만드신 다음에 자, 블럭 다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을 해볼 텐데요. 자,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왼쪽으로 다 위치를 시키겠고요. 구조에서 우선 파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좀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그 안에 이벤트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벤트 구조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을 선택하시겠고요. 관련된 케이스의 정지 버튼을 가져오시겠고요. 새 값을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벤트를 추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여기에서 새 값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케이스에 선택이라고 하는 자, 입력 컨트롤을 옮기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운영할 텐데요. 자, 케이스 구조 안에서는 이제 3가지 케이스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새 값을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는 항상 2가지 케이스만 처음에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케이스가 생성이 되겠고요. 우선 절대 경로에서부터 먼저 구현해 보시게 되면은 절대 경로 같은 경우는 우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VI 서버 참조를 이용해서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얻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프로퍼티 노드를 부르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VI 경로 정보를 이용해서 절대 경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케이스 구조의 출력으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주석으로 자, 여기 보면은 VI 경로죠. 그래서 자, VI 경로라고 하는 자,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함수인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게 되면 자, 경로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으로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입력 경로가 어떻게 인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 경로 인디케이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로 타입의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타입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절대 경로에 대한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대 경로 같은 경우는 상대 경로 정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관련된 경로에서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에서 경로 타입 함수 사용하기까지만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로 없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빈 경로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자, 파일 상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보면은 경로 없음 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상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벨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는 절대 경로 정보로 자 설정을 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입력값을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는데 절대 경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절대 경로 값을 선택한 이벤트가 발생할 겁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자, 다음과 같이 배치하겠고요. 자, 4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타입에 대해서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절대 경로가 자, 선택이 됐기 때문에 타입이 0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자, 상대 경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타입이 1이 출력이 되겠고요. 경로 없음을 선택하시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자, 주석으로 자, 0 같은 경우는 절대 경로가 되겠고요. 1은 상대 경로, 2는 경로 없음에 해당하는 입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함수 중에서 경로 타입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